이건 지난 20년간 치른 홈경기 중 최악의 퍼포먼스였어. 완전 찌질한 경기야. NG는 오늘 밤 바로 잘라야 돼. NG 감독님께 제발 당신의 혁신적인 전술은 어디든 다른 팀으로 가서 가르치세요. 저희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Enough is enough. 안녕하세요, 볼리TV 정혁입니다. 올 시즌이 마무리됐을 때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일까요? 누누 감독 시절보다 낮은 순입니다. 시즌 11경기 만에 벌써 5패째고요. 홈에서 당한 입스위치전 패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상대팀 감독 키어런 맥케나였죠. 공교롭게도 토트넘이 만들고 토트넘이 키운 축구인입니다. 1986년에 런던에서 태어난 인물이고요. 그 뒤로 북아일랜드로 가서 성장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북아일랜드 청소년 대표 활약을 했었고, 만 16살이었던 2002년에 다시 런던으로 건너와서 토트넘 유스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6년여의 유스팀 생활을 거쳐서 1군 데뷔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골반 쪽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접었어요. 그게 2009년이었고요. 만 23살이었습니다. 그 뒤에 스포츠과학으로 이름난 러프버러 대학에 입학을 해서 관련 학위를 땄고요. 학업을 하면서 여러 팀의 유스 코치직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유스팀 코치로 채용이 됩니다. 여기서 18세 팀 이끌면서 성과를 냈어요. 그 유스컵 4강까지 올라갔고, 그 뒤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픽업이 됩니다. 그러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본격적인 지도자 경력을 쌓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튼 토트넘이 선수로 또 지도자로 품 안에 두고 있던 인물이 다른 팀의 감독으로 돌아와서 친정심에 아주 뼈아픈 그런 패배를 안긴 거니까 아주 그림이 좀 좀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참고로 맥케나 감독은 맨유에 가서 유스 지도자로 성공을 했고요. 그 뒤에 1군 코치로 승격을 했고, 무리뉴, 또 솔샤르, 랑닉 이런 감독들을 보좌를 하면서 코치로서 아주 나이에 비해서 이런 나이부터 아주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2월 달에 당시 3부 리그에 있던 입스위치 타운 감독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 2022-23 시즌에 곧바로 2부로 승격을 시켰고, 또 지난 시즌에 2023-24 시즌에 또 연달아서 1부 승격,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성공을 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지도자가 돼서 토트넘의 이제 원정 경기를 이제 온 거죠. 아무튼 토트넘 입장에서는 두 시즌째 공들여서 팀을 만들게 기회를 줬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아직 프리미어리그 와서는 1승도 거두지 못했던 토트넘 출신 지도자에게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안겨주는, 그것도 이제 승격팀인데요. 그 팀에게 무너진 셈이니까 타격이 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을까. 실제로 토트넘 현지 팬들도 상당히 현타가 왔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뒤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론이 지금 정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사이에 감독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름 토트넘 팬 인플루언서들부터 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패배 후에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인지 현장에서 야유가 되게 많이 나왔대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물러나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꽤 조심스러운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기사가 났습니다. 토트넘의 기복은 내 탓입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다 내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좀 반성하고 달라질 것 같은 각오를 다진 건가?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구인데, 인터뷰를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질문들을 보면 오늘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이 있든 없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좀 끌려다녔습니다. 수동적이었습니다. 템포나 그런 어떤 강도, 압박 강도를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반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홈경기 선제 실점이 지금 너무 잦은데 이게 반복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모두 시나리오가 달랐어요. 모두 흐름이 달랐다 이거죠. 에스턴 빌라전 같은 경우는 선제골 내줬을 때 우리가 경기를 여전히 잘 하고 있었고요. 오늘 입스위치전 경기가 잘 안 풀렸습니다. 지난 경기, 그러니까 지난 경기는
이번 경기랑 전혀 양상이 달랐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요 큰 의미가 있나? 아무튼 간에 그 다 이게 수렴되는 거 아닌가요? 그 기복이라는 거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수긍을 못하는 느낌을 주고 있죠. 다음 질문은 이제 팰리스전처럼 평소와 달리 좀 끌려다니는 그런 경기였다. 왜 그랬냐 오늘? 그랬더니 그때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그거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올해 우리 팀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건 궁극적으로 내 탓이다. 고칠 건 고치고 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답변에 깔려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철학 아니면 뭐 그 자기 어떤 코칭이나 전술적 방법론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여전히 확신이 좀 굳건히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도 나이가 벌써 뭐 60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바뀝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보수적인 마인드를 애초부터 보여줬고 지금까지도 전술적으로도 경기 자체 한 경기 내에서도 큰 변화를 잘 안 주고 전체적인 팀의 시즌 운영 방침도 마찬가지고요. 매번 비슷한 패턴으로 경기가 끌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매번 다르다고 주장을 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분이 주관이 강하고 자기가 공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속내를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면서 자기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내가 맞다. 이런 마인드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을 하는 워딩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굳건한 생각의 그 자장 안에서 움직이려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가 좀 굳은 거죠. 좋게 얘기하면. 근데 그 심지가 좋은 심지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매 경기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도 시즌 승리가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첫 승을 안겨줬고 이번엔 또 승격팀 입스위치 타운에게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첫 승을 또 안겨줬으니까 현실은 냉정합니다.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11경기 치른 상황에서 5승 1무 5패 10입니다. 누누 감독이 그 10경기 치르고 잘렸거든요. 그때 5승 5패였어요. 승점 15점 이제 9위였는데 그때는 이제 10경기 치르고 15점에 9위였고 지금은 11경기 치렀는데 승점 16점에 10입니다. 그때보다 나을 게 없죠. 더 못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나마 누누 감독은 부임하고 석 달 좀 지났을 때였기 때문에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시간이 충분히 안 주어졌으니까 새로운 팀을 이끌고 좀 더 본인의 축구를 구현을 하고 좀 만들 시간도 좀 없었던 그런 경질이었고 지금 포스트코글루 감독은 두 번째 시즌이잖아요. 이적 시장도 두 번이나 풀로 거쳤고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도 좀 많이 보강을 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번 시즌 앞두고 얘기했어요. 나는 감독 생활하면서 2년차 때는 무슨 대회든 우승을 했다. 근데 냉정하게 작년 초반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지금은 포스트코글루 감독 축구한테 노출이 돼 있고 근데 이분이 지난 시즌 잘 나갈 때나 지금이나 뭐 딱히 변화가 없어요. 저쪽의 축구에 물론 축구 철학이라는 거 전술적인 기조의 근간이 되는 그 생각 자체는 유지를 해야 되지만 이분은 표면적으로도 늘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발전이 없는 비슷한 패턴의 축구를 고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갑자기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갑자기 어떤 선수가 월클급으로 탁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이 팀, 이 구성 이걸 가지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팬들부터 감독 경질 주장이 아주 뭐 난리도 아닙니다. 좋아요 엄청 받은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긁어와 봤는데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지난 20년간 치른 홈경기 중 최악의 퍼포먼스였어. 완전 찌질한 경기야. NG는 오늘 밤 바로 잘라야 돼. NG 감독님께 제발 당신의 혁신적인 전술은 어디든 다른 팀으로 가서 가르치세요. 저희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Enough is enough. 약간 과장된 표현들이긴 하지만 그 심정이 느껴지는 승격팀한테 정말 이게 뭐 운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발려서니까요. 뭐 제대로 된 공격기에도 상대보다 더 많이 만들지 못했고 자, 더 가보겠습니다. 더 이상 사과쟁이 NG 감독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맨날 사과를 하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거죠. 카라박, 페렌치바로스, 알크마르 이겼다고 리그에서 브라이턴, 팰리스, 입스위치한테 진 거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저를 믿으십시오. NG 감독 체제에서는 이 패턴이 반복될 겁니다. 다음 분은 나는 NG 경질론자까지는 아니야. 경질하자고 얘기할 힘도 없어. 그치만 NG 자르자는 사람 누구든 탓하진 않겠어. 네. NG는 뭐 소리야. 안 됐지만 당장 꺼졌으면 좋겠어. 기복이 심한 건 중위권 팀 특징이라고. NG는 그냥 프리미어리그 그 감독이 아닌 거야. 이렇게. 하나 더 소개할까요? 네. NG에게는 이제 리그 3경기만 더 줘야 돼. 여기서 승점 9점 못 따면 경질해야 돼. 10경기에서 5패라니 정말 쪽팔린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참. 네, 그러면서 NG 체제에서 팀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척 하는 짓은 그만해! 이거죠. 예. 성적이 좀 안 나오고 이래도, 그래도 NG 감독 밑에서 우리 팀이 나아지고 있어! 나아지고 있어! 약간 자기 치료를 하는 느낌? 예. 이제 그런 척은 그만하라는 얘기죠. 이날 경기에서 엄청난 야유와 비난이 서로 쏟아졌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많은 현지 토트넘 팬들은 본머스에게 이라올라 감독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근데 이 마지막에 소개해준 분이 이제 3경기만 더 주자. 3경기 다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음 3경기 일정이 맨시티, AS 로마, 풀럼, 뭐 리그까지 한 경기 더 치면 이제 본머스 원정이 있습니다. 요거 삼성각 지금 풀럼 본머스 올 시즌 장난 아니거든요. 게다가 맨시티 이거 여기서 제가 볼 때 2승을 하면 정말 대박이고요. 3승은 제가 볼 때 불가능이고 1승 하는 것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하면은. 아무튼 그만큼 지금 당장 나가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참, 네, 감독이 3연 초과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과연 A매치 주간 때,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포체티노 자를 때 A매치 주간이었잖아요. 바로 11월 달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A매치 주간에 포체티노 아웃시키고, 무리뉴 감독을 바로 데리고 왔었던 레비 회장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제가 이걸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꼭두 새벽이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지 여론은 상당히 좀 거칠다는 거. 자, 그러면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이 있었는지 주요 매체 평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더 스탠다드, 그리고 이번에 스퍼스까지 4개 매체. 이번에 구영민에서는 따로 평점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다만 구영민에서는 이제 최악은 존슨이었고, 최고 선수는 벤탄쿠르였다. 요것만 이게 밝혔고요. 최악이 드라구신이고, 드라구신 3점, 그리고 존슨 4점, 벤탄쿠르 7점,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해요. 드라구신하고 존슨한테 평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 지금 4개 매치 평점 점수만 봐도 최고는 벤탄쿠르가 모두 올 7 받았고요. 드라구신이 평균 3.5점. 평균 3점대를 받았네. 그리고 이제 존슨이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인데 평점이 4.3점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점들이 상당히 낮고요. 손흥민 선수는 올 5를 받았습니다. 4개 매치 모두가 이제 5점을 줬어요. 높은 점수는 아니죠. 낮은 편에 속하는. 자, 먼저 킬패트릭 기자의 스탠다드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5점을 줬습니다. 특유의 가마차기로 무리치 골키퍼를 위협했지만 비슷한 위치에서 시도한 2차례 다른 슈팅은 시간 낭비였다. 손흥민전에서 슈팅 기회가 좀 있긴 했는데 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후반전 출발은 좋았지만 점점 사라졌다. 도미닉 솔랑키 5점. 추가 시간 무리치 골키퍼의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했다. 후반에 손으로 골을 넣었지만 취소가 됐다. VAR 보고 이게 이제 핸드볼, 본인의 손을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브레넌 존슨에게 3점. 평점 3점. 선제 실점 장면에서 어이없게 시모지치를 내버려뒀다. 파이널 서드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자, 드라구신에게 4점. 그러니까 제가 존슨하고 드라구신 바꾸자고 하프타임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하프타임 변화 없었고, 존슨도 굉장히 오래 뛰었고, 드라구신은 풀타임 뛰었고, 참, 드라구신 4점 주면서 델랍의 골 장면에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후반 내내 좀 예민해 보였다. 이렇게 공을 갖고 있을 때 특히 불안해 보인다. 아니, 축구 선수가 공을 갖고 있을 때 불안해 보이면 어떡해. 근데 현재 드라구신이 진짜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고 한 명만 따라붙어도 바로 백패스. 문제 많습니다. 자, 다음 풋볼런던의 골드 기자입니다. 손흥민에게 5점을 줬고요. 경기 초반 기가 막히게 가마찬 크로스를 박스 안으로 넣어줬지만
존슨이 찬 슛이 빗나갔다. 기회를 만들어 보려 최선을 다했지만 쓸모없었다. 브레넌 존슨에게 4점 줬습니다. 초반 손흥민이 올려준 패스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해 빗나갔다. 실점 장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됐다. 그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오다 마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포로 때문에 뒷공간 많이 나오는 팀인데. 다음에 이제 드라구신 3점. 코너킥 수비 상황에서 놓친 버지스의 헤더가 골대를 때렸다. 혼전 상황에서 골키퍼가 걷어낸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델라벽에 실점했다. 요게 그 자책골처럼 보이는 실점 장면이었죠. 로드리고 벤탄쿠르에게 7점을 줬습니다. 경기 대부분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69분, 그러니까 후반 24분에 헤더로 팀에 힘을 실어줬다. 만회골을 넣었지만 그게 끝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스퍼스 앱입니다. 자, 손흥민에게 5점을 줬습니다. 90분 내내 왼쪽에서 상대를 위협했다. 오늘 자기 플레이에 실망했을 거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네. 자, 로메로에게 4점. 어떤 면에서도 돋보이지 못했다. 몇 번이나 공을 잘못 걷어내 아웃시켰다. 요거는 진짜 좀 그렇더라. 로메로가 좀 앞쪽으로 차준 공이 계속 옆줄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라두 드라구신에게 3점을 줬습니다. 이스탄불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보여줬던 끔찍한 플레이 나아진 게 없었다. 혹평 중에 혹평이네요. 자, 비카리오가 준 패스를 계속 되돌려줬다. 그러니까 계속 백패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후반엔 조금 나아졌지만 이미 큰 실수를 한 뒤였다. 전체적으로 네, 토트넘 선수들 많이 부진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존슨하고 드라구신에게 혹평이 쏠렸고요. 좀 공격수들에게 당연 뭐 한 얘기입니다만은 나쁜 점수들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어서 감독이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런 뚝심, 위기를 넘어서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 정말 이런 분위기면은 올해를 못 넘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0위예요. 물론 3위권하고 승점차가 크진 않습니다만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토트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입스위치전 현지 반응 살펴봤습니다.